허연의 이슈통 시간입니다. 오늘 시청자들은 어떤 이슈를 가장 궁금해할까요? 오늘 이슈 후보 3가지에 대해서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자결제주 상승 랠리 이어지나, 그리고 L전자 상승세 어디까지, 한국콜마 급등세 이어질까, 이렇게 3가지 후보군이 있었는데요. 자, 그 결과 지금 나왔습니다. 51%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한국콜마 급등세 이어질까에 대해서 오늘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콜마 재상장하면서 주목을 참 많이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제 아모레퍼시픽 또 에이블 CNC 등 이 국내외 200여 개 화장품 고객사에 이 ODM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고객사의 이제 화장품 컨셉 제안부터 완제품 공급에 이르는 전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고요. 콜마랑 코스맥스가 이제 가장 규모가 큰 ODM 업체인데 이 둘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50%를 넘어선 것으로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뭐 주요 이슈가 올해 지주사 분할 건이었는데 네네, 지난 6월에 지주사 분할 공시를 냈고요. 분할 완료한 후에 지난주 금요일에 재상장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이제 지주사 분할 공시 나왔었고요. 분할 비율은 홀딩스가 0.325, 한국콜마가 0.675로 이제 분할돼서 저번 금요일 날 재상장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시초가를 위해서 기준가 나온 것이 보니까 한국콜마가 14,600원이었었고요. 한국콜마 홀딩스가 15,3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제 시초가는 한국콜마가 기준가보다 훨씬 높은 54% 높은 22,500원으로 거래를 개시를 했고요. 홀딩스는 기준가보다 50% 떨어진 그러니까 7,650원 최하단이었죠. 호가상으로는 최저가 수준에서 거래를 재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슈를 본다면 한 달 내에 대주주 보유 주식분에 대해서 3자 배정, 이 현물 출자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주사 일반 그 제조업체의 지주사 전환 가장 일반적인 패턴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 보시는 것처럼 윤동환 대표가 보유한 한국콜마 주식 379만 주가 홀딩스로 옮겨지게 되고요. 지주사격인 홀딩스는 3자 배정을 이제 윤동환 씨한테 해서 신주를 교부하게 되는 방식으로 지분을 이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실제적으로 대주주의 현물 출자로 인해서 분할은 종료될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주사 전환할 때 항상 따르고 있는 일반적인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가는 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사업회사나 지주사나 모두 상한가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분할 후의 흐름 본다면 홀딩스보다는 사업회사의 한국콜마가 조금 더 강했어요. 네, 그 이유는 좀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 공시할 때 지주사 공시했었을 때 그때 콜마가 좀 밀렸던 부분이 이제 그 자회사 북경 콜마를 사업회사인 콜마로 데려오지 않고 전속회사인 콜마 홀딩스로 편입하겠다고 최초의 공시를 냈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단계점 급락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연관성이 높은 사업회사 쪽인 한국 콜마로 북경 콜마를 그대로 편입하겠다로 정정 공시를 냈는데요. 이 점이 가장 좀 큰 호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도 일단 KTV가 최근 낸 리포트에서는 분할하고 나면 신규 이제 그 한국콜마의 올해 예상 순익 PER이 14.6배로 중소업체 중에 예를 들어 코스맥스라든지 에이블 CNC의 20배보다는 저평가됐다는 평가를 내렸었는데 뭐 이러한 점도 호재였던 것 같고요. 주가가 이미 뭐 올해 예상 순익 대비 한 20배 수준까지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면서 올라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한국콜마 홀딩스도 분할하고 나서 가치가 콜마랑 썬바이오텍 지분 가치를 고려하면 적정 시가총액이 1,200억대로 추정이 됐었는데요. 시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7,650원, 시가총액이 717억 원에 불과했었기 때문에 KTV 쪽 전망대로라면 앞으로 콜마 홀딩스는 한 26% 정도 추가로 상승할 여력이 있는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오른다 해도 상장 기준가였던 15,300원보다는 2,500원이었던 낮은 가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도 좀 볼까요? 실적은 뭐 성장성에 대한 뭐 이야기들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네, 실적 예. 어떻습니까? 네, 한투에서 오늘 리포트이 나왔는데요. 3월 결산이기 때문에 7, 8, 9월 이제 2분기 실적일 텐데요. 콜마는 2분기에 한국 콜마 영업 실적이
103억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13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영업 마진율도 그러니까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11.22%로 높습니다. 기존 영업이익 규모만 보면 한투에서 기존에 추정했던 것보다 무려 92%나 더 잘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죠. 내년도 3월까지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로 79% 급증하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낙관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13년도 내년도 순이익 역시도 자회사 북경 콜마의 이익 기여도가 본격화되면서 올해보다 전체 순이익이 27% 증가한 27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뭐 이틀간 좀 많이 올랐긴 했는데 그래도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예.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한국콜마는 단순하게 봤을 때 이제 분할 전에 그러니까 9월 달에 거래 정지됐을 때 시가총액이 그날 막판에 막 기관 외국인이 사서 급등하면서 끝났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시총이 그때 4,65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시총을 제가 합쳐보니까 그동안에 아무 일도 없었었는데 그냥 회사만 쪼개진 거잖아요. 오전장 기준으로 콜마랑 홀딩스를 합쳐서 시총을 계산해 봤더니 6,35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분할하고 나서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냥 시가총액이 36%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말 그대로 뭐 각 사별로 한다고 하면 36%나 급등한 거죠. 한 달 사이에. 그래서 사실은 코스맥스나 에이블 CNC보다 아까 증권가에 저평가됐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급등하기 전 주가 수준을 놓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콜마 거래 정지 기간 중에 코스맥스나 에이블 CNC가 한 10에서 20% 올랐던 것과 비교한다 그러면 한국콜마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고요. 밸류에이션 격차도 뭐 일부 상당히 많이 줄여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에 좀 급등한 점도 부담이겠고요. 또 그리고 지주사인 홀딩스는 아까 제가 적정 시총이 KTB 쪽에 1,200억 정도 불렀다고 했는데요. 지주사 전환하면서 이제 아까 신주 발행, 아까 그 윤동환 씨인가요? 그 대표한테 줄 주식 만들면서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된다는 점은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 따라 단기에는 이 두 회사 모두 좀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요. 길게 보면 여전히 화장품 쪽은 중국 모멘텀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로는 매수 관점 대응이 유효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국 콜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실적 모멘텀도 갖추고 있고 단기적인 매력까지 풍부하다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다 반영을 하면서 이틀간 주가가 지금 한국 콜마 홀딩스의 경우에 30% 가까이 올랐고요. 한국 콜마도 2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강하다는 점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슈통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선물 받으실 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수목 콘서트 티켓 받으실 분은 무조건 1번 님이신데요. 축하드립니다. 내일도 오전 9시 반부터 여러분의 이 주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주제 올려주시고요. 또 투표하시고 의견을 달아주신 분들께도 또 선물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시 파워타임 2부는 잠시 뵙겠습니다. 친구의 둘째 형의 선